윤석열을 하나의 괴물이라고 하면 기이한 네. 현상이니까요. 뭐 사람임에 분명합니다만 괴물적 존재인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고 우리 사이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. 그게 이를테면 법조, 보수, 언론이 엇나갔을 때 네, 잘못된 만남을 가졌을 때 생긴다. 우리 뭐 저기 유전에서 네. 좋은 것만 유전받을 수도 있고 네네. 나쁜 것만 유전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나쁜 것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졌다. 네.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언론도 조선일보, 그다음에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일보 이 경영자가 윤석열을 찍었다. 뭐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그건 언론이 분명히 여기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. 언론사 경영 능력은 유전됩니까? 그렇진 않죠. 그렇죠. 근데 왜 그 회사는 방 씨만 하고 저 회사는 홍 씨만 하고 네. 그 우리나라 언론이 제대로 언론이겠어요? 네. 그러다 보니까. 네. 알겠습니다. 근데 언론 중에 그래도 조선이나 중앙은 자기네 회사 이익만 추구하더라도 약간의 염치는 조금은 있어 보이는데 폼은 좀 잡죠. 네네. 네.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언론이 무슨 데일리자 들어가는 언론들이 요새 갑자기 포털에 보이더라고요. 무슨 이데일리, 스카이데일리 이런 언론. 이거 글쎄요. 정체가 있나요 이게? 저는 뭐 이런 언론사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언론사라기보다는 저는 기획사에 가깝지 않나 네. 이런 생각해 그 봅니다. 우리 이상한 분도 지금 댓글을 달고 계신데 뭐 중앙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 체포해서 오키나와로 이송 뭐 이런 게 뭡니까 도대체? 뭐 가짜 뉴스죠. 네. 가짜 뉴스죠. 이게 근데 그러니까, 가짜 뉴스 유포로 처벌받지 않나요? 이 정도 되면은.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아니 이게 되게 하나하나가 다 황당해가지고 그렇죠? 네네네. 선거 연수원에서 중국인들이 연수를 받았다 99명. 근데 그 사람들을 왜 미국을 보내고 아니 일본을 보내고 미군 기지에 보내는지 뭐 이거는 수준이 네, 그러니까 이거 거의 AI도 이렇게 안 쓸 것 같은데요. 네,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참 기가 차네요. 자, 뭐 40년 전에 어디 유언비어 유비통신 이 수준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수원시에 선거관리연수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, 저는. 뭐 그렇다 치더라도 12월 3일이 개헌 당일이잖아요. 내란의 밤에 예. 그때 선거관리연수원이 군 수원으로 당국이 수원으로 옮겨 설 수 있겠네. 네, 아니, 전에는 저기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었는데 네, 옮겨 설 수 있겠네요. 당국이 체포하고 네네. 뭐 도대체 뭐 근데 뭐 체포까지는 좋은데 주일 미군 기지로는 왜 보내요? 그러니까요. 이건 더 기가 차네요. 중국 네. 간첩을 체포했으면은 우리 정부에서 검찰로 이송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, 국정원으로 이송하거나 해야 되지, 왜 주일 미군 기지로 보내는지 황당무계한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.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네. 뭐 극단적인 일부 소수의 사람이라도 쓰는 기재들이 이를테면 미군도 같이 움직였다 뭐 이런 요소를 넣잖아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체제, 한미일 체제를 파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미군 기지로 보냈다. 오키나와에 있는 뭐 이런 식인데 그럼 내란의 밤 때 미군도 같이 준동을 했나요? 이거요 사실 심각하네요. 우리 사회가 네. 어쨌든 과거보다는 민주화됐잖아요. 네. 그렇지만 과거에 이게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용어로 표현하자면 유언비어 날포죄입니다. 그렇죠. 유언비어 날포죄에 해당될 수 있고 이거 국가의 국익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국가보안법 사항입니다. 네. 극단적으로 적용하면은 이것 자체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고요. 물론 뭐 중국이 우리하고 동맹 국가는 아닙니다만은 중국도 우리가 국교가 수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익도 침해할 수 있고요. 그럼으로써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익관계를 해치는 안보관계 이익관계를 해치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보안법 수준입니다. 이 정도는. 아니 그리고 저 형법상 내란 선동죄도 되고요. 네네.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뭐 그렇게 이미 그렇게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주로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잖아요. 그러니까 네네. 내가 봐야 될 언론사를 미리 뭐 MBC니 뭐 한겨레니 이렇게 정해놓는 게 제일 좋고 그걸 안 하시더라도 기사를 읽을 때 이게 어느 언론사에서 주는 기사인가를 먼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스카이 데일리라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. 이게 뭐 포털 같은 경우 자체 다 심의위원회가 있을 겁니다. 네네.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언론 게재가 안 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이거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
문재인 정부 때 우리 좀 비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 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네. 이런 거 도입 안 했는가, 네. 언론개혁 미비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판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, 이때 또 사람 하나 찍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때 언론개혁 방해했던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는데 요즘은 떨어졌는데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네요. 누구죠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럴 때는 좀 실명으로 들려주셔야. 네, 실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. 어렵습니다. 예, 선관위가 있다는 지역하고 겹치네요. 네. 왜 생각이 안 날까요? 수원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이었나 보죠. 네, 알겠습니다. 하여튼 간에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이런 악의씨가 뿌려지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였고요. 뭐 어떤 정치적 현안을 선과 악으로 구별하는 거는 지나치게 거칠 수 있습니다만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에는 정말 선악으로 구분하는 게 오히려 정확하다 이런 판단도 좀 들더라고요. 시정 일관 선의 그랬죠. 개념이 뭐냐, 악의 개념이 뭐냐라는 부분인데요. 선이라는 것은 보편적 선을 이야기합니다. 정치에서는 네. 진보에게도 선이고 보수에게도 선인 거 이게 우리가 아는 이제 보편적 선이거든요. 그럼 국민의힘은 악이고 민주당은 선이냐? 그건 아닙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네.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이익 개념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전략 개념도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럼 뭐냐? 보편적 선이라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. 뭐 이렇게 봐야 되고요. 언론 개혁에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.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언론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언론의 이 뭐라고 합니까 사주 중심이라든가 이사의 숫자가 적은 것들 이거 그대로 둘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면은 그걸 사실은 민주적으로 국민들 속으로 줘버려야 돼요. 그걸 안 한 거 아닙니까?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막는 누가 오더라도 독점하고 독식하지 못하는 한 명이 다 못 먹게 만드는 것. 이게 민주주의의 본질이거든요. 그렇죠.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이 내가 힘을 가져가지고 내가 좋은 방향으로서 생각하는 것,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치적 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몰아붙일 수 있는 힘을 가지자.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.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선함을 가장한 독재도 될 수 있는 겁니다. 네, 그럼요.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개혁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우리 구독.